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장내 기생충입니다. 이 장내 기생충은 이제 기생충의 대명사예요. 이제 그만큼 기생충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기본은 장내 기생충이 기본이고,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널리 분포하고 또 중요성도 매우 높은 그런 종류를 이제 몇 개만 그저 들어보는데요. 여기 회충, 그다음에 이제 구충류라고 한 거는 구충이 최소한도 2가지 이상입니다. 그래서 구충류. 그다음에 편충 아마 많이 아실 거고, 요충도 많이 아실 거고요. 그 회충, 구충, 편충, 요충 이게 주요 이제 선충에 들어가고요. 이 회충은 영어가 이게 좀 알아두면 좋은데요. 과학적으로 공식적으로 부를 때는 아스카리스 럼브리코이드였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다. 그래서 이건 아주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은. 회충은 수정란, 불수정란 2 종류가 있는데, 수정란만 지금 자충 포장란으로 이제 발육을 하게 되고, 이걸 만일 이제 사람이 먹는다고 했을 때, 사람은 이 자충 포장란을 먹어야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만 들어 있는 거는 아무리 먹어도 조그만한 계란 같이 그런 거지, 예,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 경구 감염이 일어났을 때 일단 폐로 들어가요. 이 폐로 들어간 다음에 폐에서 조금 이렇게 자라납니다. 자라난 다음에 장내로 이제 옮겨가서 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장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되게 이렇게 생존을 그래서 아주 오래 살지는 못해요. 진단은 대변 검사, 분변 검사 이런 걸 하고, 치료는 잘 됩니다. 이 치료는 굉장히 잘 되는데, 알벤다졸이라는 약인데 상품명으로는 알젠탈이라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400mg으로 돼 있고 한 알만 딱 먹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회충은 싹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효과가 아주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재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회충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회충이라는 게 사람 몸에 이렇게 덩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99%는 바깥에 있다고 봐요. 환경에 있다. 사람을 다 치료를 해도 99%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다시 또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죠. 한번 약 줘가지고 저는 1000명을 약 줬다 해서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 구충류는 뭐 전반적으로 회충하고 비슷하긴 한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피부로 감염이 된다. 맨발 그 발바닥으로 이렇게 들어가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이제 채소를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소를 통해서 경구 감염이 되면 우리가 이걸 체독증이라고 하는데, 채소를 통한 독이 들어와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이제 폐이행할 때 폐렴도 생기고, 피부 같은 데는 또 피부 발진도 일어나고, 또 이제 이렇게 식도 쪽으로 가서 막 거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힘들고요. 이 구충류는 피를 빨아먹습니다. 회충은 피를 빨아먹지는 않는데, 이 구충류는 그래서 구충성 빈혈이 일어납니다. 철결핍성 빈혈이죠. 아이언 데피션시 아네미아, 이게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미증이라고도 하고 토식증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맛있다고 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유행지에 가보면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양지 바른 쪽에 이렇게 앉아 놀고 있다가 흙이 이렇게 있으면 흙을 쏙 해서 집어서 먹어요. 그래서 너 이게 흙을 왜 집어 먹느냐? 그랬더니 흙이 맛있는 어떤 음식 같이 느껴진대. 근데 그런 아이들을 해보면 아네미아가 심한 거예요. 빈혈이 있어가지고 철분이 이제 피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철분이 이제 같이 없어지니까 철결핍성 빈혈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흙을 맛있다고 생각해서 먹는 거예요. 이것도 알벤다졸 한 알만 먹으면 치료는 잘 되는데, 이거 위에 철분 제제를 갖다가 줘야 됩니다. 이 편충은 트리큐리스 트리키우라. 이거는 회충하고 여러모로 좀 비슷하는데, 다만 폐 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편충이 많이 걸려도 폐렴이 오는 경우는 없어요. 없고,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설사가 일어나고 탈직장, 탈항
탈항이라는 건 항문이 빠져나오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환자가 좀 적었어요. 적고 빈혈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가벼운 빈혈 정도가 오고요. 그 약은 역시 알벤다졸을 사용하는데 알벤다졸이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편충에 대해서만큼은. 근데 약을 주고 나면 요놈이 점막 안에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절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요. 약이 다 지나가고 나면 요놈이 얼마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효가 근데 회충하고 구충은 이제 루멘에 그러니까 장강에 있기 때문에 일단 약을 공격을 받고 나면 기절해가지고 있는 사이에 우리 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와 버려. 그래서 이제 나온 다음에 이놈이 죽는 건데 이 편충은 기절만 하고 있다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좀 약효가 좀 리미테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요충은 엔테로비우스 버미큘라리스라고 하는데 이 요충은 항문 주위 피부에 이렇게 그 자충 포장란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손이나 먼지에 묻어가지고 본인이나 타인에 대한 감염이 되는데 재감염이 매우 빠르고 또 강합니다. 폐이행은 안 하고 대장으로 내려와가지고 항문 가려움증 이제 유아원이나 이제 이런 데서 있는 아이들도 이 요충이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아이들도 항문을 이렇게 긁으면은 이제 손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긁으면 손톱 이런데 그 충란이 묻어 나와요. 그 충란이 묻어 나와가지고 혹시 이제 손가락을 빤다든가 하면은 그대로 감염이 일어나요. 예. 약제는 알벤다졸도 쓰고 뭐 메벤다졸도 쓰고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집단 투약을 해야 되고 또 반복 집단 투약을 해야 되고 보건 교육을 해서 손 씻기를 자주 해야 되고 환경 개선 이렇게 수건이나 이불이나 이런 걸 햇볕에 자주 말리고 집안 청소를 자주 하고 그러면서 약을 21일 간격으로 3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이게 최소한도 해야만 되는 거다. 예,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